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네, 지난 12월 3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혹시 상하 씨 알고 있었나요? 방송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촉구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가 26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인구수의 5.1%에 해당하는 수치로 정말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상하 씨 소개 부탁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다. 화면 해설, 뮤지컬 극단 등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통해 차별을 없애고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들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힘쓴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비장애인으로 40년, 시각장애인으로 20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삶을 모두 겪은 사람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 이경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이경혜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에서 인터뷰에서 종종 뵀었는데 워낙 종횡무진 활약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장애인 단체의 단체장님으로 역임하셨고 또 시의원 활동하셨고 도서관 관장님도 하시고 오늘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님으로 뵙게 됐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게 예, 그동안 뭐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네. 다양한 NGO 활동도 했고 그러다가 오늘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으로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님, 어떤 기관인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요. 우리나라 장애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장애 정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책 사업, 국가 정책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개발원의 미션입니다. 원장님을 뵙게 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 종종 시각장애인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때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고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게 괜찮은 건지 신뢰가 되지 않는 건지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맞는 방법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국민 200명 중에 한 명이 시각장애인. 적은 숫자도 아니지만 많은 숫자도 아니어서 네. 그렇게 자주 마주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혹시 이렇게 가까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처음 아니신가요? 두 분? 네, 이렇게 가까이 뵙고 말씀 나누는 건 예, 저도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서로를 알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봤다. 왠지 불안하고 불편한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다가가서 팔을 붙잡았다. 그때 혹시 시각장애인의 반응은 어떨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 두 분은 그야말로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다가간 분이 기다린 거 무엇이었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겠죠. 예, 깜짝 놀라는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 자칫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가가서 먼저 말씀을 걸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주시면 그러면 그 뒤로는 전부 오케이입니다. 정말 뭐 사가 씨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렇죠. 혹은 이게 신뢰가 되지 않을지 많은 분들이 네네.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방법을 우리가 이제 모두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원장님의 경우에는 이제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되신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제 발병이 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1979년입니다. 거의 반세기 전 이야기죠. 제가 조금 연식이 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또 안 보이셔서. 그런데 1979년 우리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는 사건이 있었죠. 10월 26일. 네. 캠퍼스에 군인이 들어오고 저희들은 기숙사에서 쫓겨나갔습니다.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1월 1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에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났나 했는데 아니고 병원에 갔는데 홍채염이라고 네.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재발하다가 결국은 실명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 졸업식을 3개월 앞둔 때였는데 예,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놨을 것 같아요. 근데 유학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뭐 실명할까로 그래서 굉장히 놀랬겠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상상도 되지 않고. 이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한 보름 주사 맞고 약 넣고 이러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찮은 건가 했는데 보름 있으니까 또 시작입니다. 안 보고 산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우리가 흔히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앞이 캄캄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으로 투병을 하다가 7년 정도 되니까 이 병이 그렇게 내가 매달려서만 끝나는 병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7년 투병하다가 네. 병은 병대로 투병하고 내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프랑스 유학을 다시 시작하자. 예, 그래서 병하고 같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럼 시력이 어느 정도셨을까요? 사실 염증이 있을 때는 거의 못 보고요. 한 보름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염증이 깨끗하게 나오면 네. 그래도 글은 조금 읽고 좀 위험하긴 하지만 네. 혼자서 외출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상황이 20년간 계속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시력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이거를 반복하시면서 점점 나빠지는 거죠. 점점 예, 재발할 나빠지고. 때마다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왜 유학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저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유학을 계획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차피 병은 들었잖아요. 그리고 병하고 같이 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한민국에 있으나 프랑스에 있으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도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간다면 아마 결심을 못 했겠죠.